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내용, 정말 흥미진진합니다. 애플이 무려 5%나 폭등하면서 시장을 막 끌어올리는 듯 보였는데, 속을 들여다보니까 S&P 500 종목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내리고, 그야말로 갈피를 잡기 힘든 혼조세였죠.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100% 관세를 물리겠다, 이런 폭탄 선언까지 나왔습니다. 이게 대체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요?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블룸버그 TV 시장 분석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자료를 가지고요. 이 복잡한 시장의 속살, 또 핵심 기업들 움직임, 그리고 앞으로 큰 변수가 될 그 관세 문제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겉으로 보이는 지수랑 실제 시장의 어떤 체감 온도는 좀 달랐던 하루였습니다. S&P 500이 0.7%, 나스닥이 한 1.2% 이상 오르면서 마감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 S&P 500 안에서 오른 종목이 240개, 내린 종목이 263개, 거의 비슷했다는 점이죠. 결국 애플 같은 아주 큰 기술주가 지수를 세게 끌어올렸지만 그 온기가 뭐랄까 시장 전체로 퍼지지는 못했다.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하락 마감하면서 이런 양극화를 더 명확히 보여줬고요. 그렇군요. 그런 지수 움직임 속에서 국채 시장은 비교적 좀 차분했네요. 10년물 국채 금리가 4.20% 수준에서 뭐 큰 변동 없이 유지됐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시장이 아직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는 그런 자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앞으로 연준 입장이 중요할 텐데 곧 있을 잭슨 미팅에서 어떤 힌트가 나올지 다들 주목하고 있겠죠. 맞아요. 그 금리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개별 기업들로 좀 시선을 옮겨보면 단연 애플의 5% 급등이 눈에 확 띕니다. 미국 내 제조업에 천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할 거다.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 사실 이건 기존에 발표했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. 이게 또 나중에 얘기할 관세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. 아, 네. 그리고 네트워킹 장비 업체죠. 아리스타 네트워크스. 여긴 무려 17%나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그냥 갈아치웠어요. 3분기 매출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내놓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막 앞다퉈 올렸는데 기술주 안에서도 이렇게 확실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딱 주목받는 모습이네요. 네, 그렇죠. 쇼피파이도 22%나 급등했어요.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블로아웃 실적을 발표했고 캐나다 시가총액 2위 기업 자리까지 올랐습니다. 이커머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걸까요?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반면에 긱 이코노미 기업들 표정은 좀 엇갈렸습니다. 리프트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에서 초반에는 확 올랐다가 생각보다 부진한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 EPS 그리고 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은 다음에 주가가 9% 넘게 확 빠졌어요. 변동성이 상당했죠. 아, 그랬군요. 에어비앤비는 60억 달러,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게 인상적입니다. 2분기 매출은 예상을 웃돌았고 3분기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는데 주가는 발표 직후에는 그냥 보합권이었어요. 총 예약의 그로스 부킹이라고 하죠. 이게 11% 증가하면서 견조한 모습은 보였지만 이 막대한 현금을 신규 투자보다는 주주 환원에 우선 쓰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. 이게 현재 시장 환경에 대한 기업의 어떤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도어 대신은 매출, EPS 모두 예상치를 넘고 가이던스로 괜찮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. 아, 정말 실적 발표가 많았네요. 다른 기업들 중에는 그 뷰티 브랜드 엘프 뷰티. 여기는 EPS는 기대 이상이었는데 매출은 예상 수준이었고 특히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연간 실적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. 이 점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. 이것도 뒤에 나올 관세 이야기랑 연결이 되겠네요. 네, 그렇죠. 반면에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는 무려 24%나 폭등,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연간 전망치까지 올리면서 아주 강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. 네, 듀오링고 실적이 아주 좋았죠.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 포티넷, 여기도 미래 매출의 선행 지표로 보는 그 빌링스 실적이 예상을 웃돌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주가가 올랐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개별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좀 거시적인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그 수입 반도체 및 칩에 대한 100% 관세 부과 가능성입니다. 100% 관세요? 와, 반도체 100%라니 정말 파격적인데요.
이게 현실화된다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기술 기업들의 공급망이나 비용 구조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죠. 다만 중요한 예외 조항을 같이 언급하긴 했습니다.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건설을 약속한 기업은 관세 대상에서 빼주겠다 이런 건데요. 아, 예외가 있군요. 네, 이건 앞서 말씀드린 애플처럼 미국 내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. 동시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더 가속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겠고요. 아까 엘프뷰티가 실적 발표 때 관세 우려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시장을 쭉 돌아보면 애플이 주고한 기술주 강세 그 이면에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서 정말 극심한 차별화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. 듀오링고나 포티넷처럼 정말 빛나는 성장을 보여던 기업도 있었지만 리프트처럼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만든 기업도 있었죠. 네, 맞습니다. 에어비앤비의 그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고요. 무엇보다 앞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는 이 반도체 관세 문제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현재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움직임, 예를 들면 애플의 투자 확대나 관세 정책을 통한 어떤 유인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잖아요. 앞으로 반도체 산업 말이고 또 어떤 분야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이 기업 전략이나 시장 전체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